런던 베이커가 221번지 B회사는 탐정, 셜록 홈즈와 그의 창조주 아서 코넌 도일의 불멸의 유산. 런던 베이커가 221번지 BA호. 이 가상의 주소는 단순한 숫자와 거리 이름을 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적인 인물 셜록 홈즈의 상징적인 거주지입니다. 프로코트와 사냥꾼 모자, 파이프 담배, 그리고 능숙한 바이올린 연주 실력으로 대변되는 그는 앉은 자리에서도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내는 비범한 명탐정입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충직한 친구이자 사건의 기록자 왓슨 박사가 함께하며 이들의 독특한 파트너십은 추리소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주소, 실제 셜록 홈즈 박물관은 239번지의 위치로 수많은 편지가 배달될 정도로 셜록키언이라 불리는 열성 팬들은 홈즈라는 캐릭터를 마치 실존 인물인 것처럼 연구하고 숭배합니다. 이토록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 명탐정을 탄생시킨 인물은 바로 영국의 위대한 작가 아서 코넌 도일입니다. 그의 삶과 작품 그리고 셜록 홈즈 시리즈가 문학사적, 사회적으로 남긴 유산은 단순한 소설가의 일대기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의학도의 관찰력과 추리력, 그리고 셜록 홈즈의 탄생. 아서 코난 도일은 1859년 5월 22일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도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학창 시절은 훗날 그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876년부터 1881년까지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그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과 세심한 관찰의 중요성을 체득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그는 조지프 벨 박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벨 박사는 홈즈 캐릭터의 직접적인 모델이 됩니다. 벨 박사는 환자의 외모, 말투, 행동을 통해 그의 직업, 거주지, 심지어는 최근의 행적까지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벨 박사의 이러한 연역법적 추리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소설 속 탐정에게 부여하기로 결심합니다. 벨 박사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을 보라는 가르침은 셜록 홈즈의 핵심적인 특징이 됩니다. 의사로 일하던 1887년 코난 도일은 자신의 첫 장편 소설 주홍색 연구를 발표합니다. 이 작품에서 비로소 셜록 홈즈라는 인물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며 왓슨 박사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함께 런던 베이커가 221바이트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추리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추리 소설들이 주로 용의자들의 알리바이와 증언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홈즈는 사건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증거들, 즉 흙먼지의 종류, 발자국의 형태, 담배재의 성분, 심지어 지문까지도 치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조합해 범인을 지목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증거 기반 추리는 현대 과학 수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개념이었습니다. 주홍색 연구는 비록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스트랜드 매거진에 1891년부터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들이 정기적으로 실리기 시작하면서 셜록 홈즈는 영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독자들은 홈즈의 비범한 지성, 코카인 사용, 바이올린 연주, 게으름 등 그리고 그의 유일한 인간적 적점인 왓슨 박사와의 독특한 관계에 열광했습니다. 작가의 죽음 선언과 독자들의 부활 명령, 문학사상 초유의 사건, 셜록 홈즈의 인기는 작가인 코넌 도일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홈즈라는 캐릭터에 점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다른 문학적 야망, 특히 역사소설 집필에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코넌 도일은 셜록 홈즈가 자신의 다른 작품들을 가려버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셜록 홈즈를 하급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최고의 재능은 역사소설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1893년 12월 스트랜드 매거진에 실린 12번째 단편 마지막 사건에서 코넌 도일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셜록 홈즈를 죽이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홈즈는 자신의 숙적이자 범죄의 나폴레옹이라 불리는 모리아티 교수와 스위스 마이링겐의 라이헨바흐 폭포에서 치열한 대결 끝에 함께 추락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도일은 이로써 홈즈와의 인연을 영원히 끊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반응은 코넌 도일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셜록 홈즈의 죽음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스트랜드 매거진 구독자들은 구독을 취소했으며 많은 독자들은 도일이 홈즈의 인기를 질투하여 소설 속에서 홈즈를 죽였다 하고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팔에 검은 리본을 달고 애도했으며 출판사와 베이커가 221바이트 주소로 홈즈를 다시 살려달라는 수백 통의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열성 팬들은 홈즈가 죽음을 맞은 스위스의 라이헨바흐 폭포를 직접 찾아가 눈물을 흘리거나 국화를 놓아두는 등 실존 인물에게 애도하듯이 추모했습니다. 런던의 펀치 지조차,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의 죽음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독자들의 열렬한 성화와 출판사의 강력한 요청에 못 이겨 코넌 도일은 10년 후인 1903년 빈집의 모험에서 셜록 홈즈를 극적으로 부활시킵니다. 폭포에서 죽은 줄 알았던 홈즈는 왓슨 박사 앞에 불쑥 나타나 모리아티 교수의 부하들로부터 몸을 피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부활의 막을 올립니다. 이 사건은 작가가 창조한 캐릭터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의 열망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사상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셜록 홈즈를 넘어선 작가, 다양한 장르와 사회적 기여, 코난 도일에게 셜록 홈즈 시리즈의 압도적인 성공은 오히려 자신의 다른 문학적 재능을 가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홈즈 시리즈를 그저 돈벌이 수단이자 이후 출간할 챌린저 교수 시리즈와 같은 다른 작품들을 쓰기 위한 습작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홈즈 시리즈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문학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흰색 회사는 그가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생생한 묘사와 장대한 서사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SF 소설 분야에서도 잃어버린 세계를 통해 고립된 남미의 고원에서 공룡들이 살아남았다는 기발한 상상력을 선보이며 훗날 마이클 크라이튼의 쥐라기 공원과 같은 현대 공룡문학의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모험과 과학적 상상력을 결합한 그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챌린저 교수가 등장하는 이 시리즈는 셜록 홈즈 시리즈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코넌 도일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문학 활동 외에도 코넌 도일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명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보어 전쟁 당시 자원하여 의사로 참전했으며 블룸폰테인의 야잠 병원에서 세운 공로와 전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저술 활동을 통해 영국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그는 1902년 영국으로부터 기사자기를 수여받아 경칭호를 얻게 됩니다. 말년에는 영혼주의와 신명술에 깊이 심취하여 이에 대한 강연과 저술 활동에 매진하기도 했는데 이는 과학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던 그의 초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그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아서 코넌 도일은 1930년 7월 7일 연설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홈즈와 왓슨, 그리고 후대 문학에 미친 불멸의 영향. 많은 문학평론가들은 코넌 도일 자신이 의사였다는 점,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글쓰기와 출판에 대한 열정 등을 들어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 두 인물이 모두 그의 분신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합니다. 셜록 홈즈의 비범한 추리력과 과학적 접근 방식은 도일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분석적 사고를 반영합니다. 그는 복잡한 사건의 단서를 파헤치는 홈즈의 모습에서 의사로서의 진단 능력과 과학자로서의 탐구 정신을 투영했습니다. 반면 왓슨 박사는 홈즈의 비인간적인 천재성을 균형 잡아주는 따뜻한 인간미와 윤리적 태도를 지녔으며 홈즈의 활약을 충실히 기록하는 평범한 관찰자이자 화자로서 작가 자신의 역할을 대변합니다. 이처럼 작가의 개성과 경험, 가치관이 캐릭터에 깊이 투영되면서 홈즈와 왓슨은 단순한 소설 속 인물을 넘어 독자들에게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가 후대 추리소설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추리소설의 여왕이라 불리는 에거서 크리스티는 자신의 명탐정 에르큘 푸아로와 그의 친구이자 화자인 헤이스팅스 대령의 관계가 홈즈와 왓슨의 관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천재 탐정과 그를 보조하는 일반인 화자라는 클리셰는 셜록 홈즈 시리즈 이후 수많은 추리소설에서 변주되어 나타났습니다. 또한 셜록 홈즈는 영국을 넘어 전 세계 문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셜록 홈즈에 필적할 만한 독자적인 캐릭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 류팽이 탄생했습니다. 류팽 시리즈 중에는 류팽과 홈즈가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당대 셜록 홈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가 다른 작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만화 명탐정 코난 역시 셜록 홈즈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하며 주인공 이름 자체도 코넌 도일과 홈즈에서 따온 것입니다. 추리소설의 혁신과 현대 수사의 기원, 홈즈의 과학적 유산, 셜록 홈즈는 단순히 인기 있는 캐릭터를 넘어 추리소설의 서술 기법 자체를 혁신했습니다. 홈즈 이전의 추리소설들은 주로 용의자들의 알리바이와 증언에 기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사건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증거들, 즉 흙먼지의 종류, 발자국의 형태, 심지어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지문이나 담배꽁초의 브랜드 같은 세밀한 단서들을 집요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조합해 범인을 지목하는 증거 기반 추리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 방식은 추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실제 현대 과학수사의 발전에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셜록 홈즈가 활약했던 19세기 말은 과학수사가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전이었지만 그의 추리 방식은 지문 감식, 혈흔 분석,
필적 감정 등 오늘날 과학수사의 기본적인 원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주홍색 연구에서 지문이 범인 식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장면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홈즈는 단순히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을 말하는가에 집중함으로써 수사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탐정 활동은 이후 소설, 영화, 드라마 등 수많은 창작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범죄 수사의 전개 방식과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론, 불멸의 명탐정과 그의 영원한 영향력. 아서 코넌 도일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써내는 작가를 넘어 문학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추리소설에 새로운 지평을 연 혁신가였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는 지적인 재미와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논리적 사고와 관찰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코넌 도일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명성을 넘어섭니다. 그는 의사이자 작가로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과학적 지식을 문학에 접목시켰으며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복합적인 삶과 다재다능함은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 속에 녹아들어 불멸의 생명력을 얻었고, 이는 그가 사망한 지 9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됩니다. 셜록 홈즈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우리와 같은 숨결을 가진 인간이자 시대를 초월한 명탐정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간의 이성과 추리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